대리행위요. 대리행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요 잠깐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있죠. 이렇게 본인 갑이죠. 여기 병이죠. 여기 을이죠. 을이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요. 대리권 있으면 이 대리권은요 뭘 한다? 여기서 발생을 하죠. 발생하고 여기서 변경하고 뭘 한다?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이 발생은요 법정 대리가 있고요. 무슨 대리가 있죠? 임의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는 뭐에 의해서 발생한다? 법률, 행위 이렇게. 법정 대리는 뭐다?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 이렇게. 그래서 임의 대리는 법률 행위는 뭐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뭐다? 수권 행위. 하나는 뭐다? 위임계약이죠. 위임계약을 뭐라고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 이렇게. 변경이죠. 변경은 일단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뭘 한다? 남용을 하고, 남용하니까 대리권을 뭘 한다? 제한을 한다. 대리권 제한에는 뭐 있다? 공동 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소멸이죠. 소멸은요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지금부터 봐봐. 대리권의 범위가 뭐냐? 범위. 알겠죠? 대리권의 범위를 잘 모르면 118조가 적용이 돼요. 대리권의 남용은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요. 공동대리는 119조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124조예요. 공통의 소멸원인은 127조예요. 임의대리는 128조예요. 법조문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법조문이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잖아요. 법조문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부를 우리가 각 학생들이요 법조문을 읽었더니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좀 이상해요. 알겠죠? 이건 법조문을 읽어가지고 이해되는 법이 아니거든요. 법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한 5, 6개월 정도 했다. 그러면 그때 뭘 한다? 6개월 이상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법조문을 읽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요 이해가 된단 말이 되지만, 처음 공부한 사람이 법조문을 5번 읽고 했더니 이해가 된다. 그건 정말 이상한 것이. 그분은 법조문을 5번 읽는 것이 아니고 이미요 동영상으로 강의를요 한 5년 정도 공부를 하셨겠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이거 법조문을 읽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요? 법조문이 지금 봐봐. 순서가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책을 읽거나 무조건 법조문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먼저 듣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책을 보거나 법조문을 보면은 그게 이 법조문은 주소가 어디지 하는 것을 알면서 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대리권은 했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이제 을이 이제 대리권이 대리인이죠. 대리권이 발생했으니까 대리인이죠. 이 사람이 이제서야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하고 뭘 한다? 여기서 계약을 하죠. 계약. 이 계약을 뭘 한다?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뭐라 한다? 대리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리행위 이렇게. 그래서 계약은 뭐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대리행위라고 해요. 이렇게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대리행위를 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이름이란 뭐죠? 이름이란 보면 공법 박종철 딱 돼 있어. 돼 있죠. 공법만큼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학개론, 모봉섭 이렇게 딱 돼 있죠? 학개론만큼은 모봉섭 교수가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걷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남양주 공주사관. 여러분의 합격을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요, 항상 이름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책임. 그래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봐봐요. 대리인이 지금 계약을 했죠. 그런데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요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따라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표가 없는 거예요. 행위 능력자일표가 없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뭐다? 미성년자도 뭐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요? 모든 책임은 누가 지죠? 본인이 지죠.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기 싫으면은 똘똘한 사람을 임명해야 돼? 삐리삐리한 사람을 임명해야 돼? 똘똘한 사람이 임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책임을 몸을 질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 이 말이죠.
만약 얘가 미성년자는 원래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피리피한 애를 선임해서 하면 너가 책임져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또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의사 능력이 없다.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 의사 능력이 없어요.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을 대리인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거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은 없어야 된다. 이게 몇 조냐? 117조가 되는 거예요. 117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본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리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현명이다. 현명이 뭐죠? 현명? 그럼 현명은 뭐냐면 이름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현명이 뭐죠? 명함 주는 거죠. 명함. 우리 명함 주고 나 이런 사람인데요. 명함 주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갑의 대리인 의리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갑의 대리인 의리 뭐예요? 이 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갑을 위해서. 이것을 뭐란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예요. 본인을 위한다. 그럼 갑하고 을하고 무슨 관계예요? 대리 관계죠? 이것을 뭐란다? 대리 관계의 표시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죠? 이건 대리행위죠? 다른 말로 보다 대리 행위의 표시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야. 이 말이 같은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이거 어디서 중요하냐? 표현대에서 중요해요. 표현대에서 보면 반드시 나는 누구라고 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현명을 했다는 때 이렇게 안 나오고 대리 관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대리 관계 표시하지 않고 그러면 뭘 하지 않았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럼 이거 현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현명한다? 이건 114조예요. 현명했다? 115조.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114조 현명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리다 이 말이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리인데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갑의 대리인을 이런 말을 사용하지만 만약에요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갑이 나한테요 자기 집 좀 팔아달래. 그러면서 인감증명서 주죠, 인감도장 주죠, 주민등록등본 주죠. 그 다음에 또 뭐 별의별 걸 다 줘. 권리증 준단 말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남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할 때 법을 안 배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죠? 자기 집을 파는 거예요? 갑의 집을 팔아주는 거예요? 갑의 집을 팔아주죠? 갑의 도장 있고 갑의 인감증명서 있고 갑의 신분증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나? 그냥 갑의 거니까 갑의 이름 쓰고 계약서에다가 갑의 인장을 날인하는 거죠. 갑의 인장을.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을이 갑이라고 쓰면 안 되지. 을은 을인 것이고 갑은 갑인 것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만약에 쓰려면 을이라고 써야지. 을이 갑이라고 쓰면 안 돼. 자기는 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걸 모르니까 방식을. 갑의 집을 파니까 갑의 이름을 쓰고 갑의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죠.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지금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책임진다? 본인 갑에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본인 갑에게.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서명 대리다. 이렇게 서명. 사인을 대신했다 이 말이죠. 현명을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된다? 그것은 대리인의 행위로 봐.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왜요? 현명을 하지 않았단 말은 계약서에다 누구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자기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갑의 대리인을 그려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가 계약을 하니까요.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 아니다. 아닌데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봤을 때, 병이 봤을 때는요. 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을 보니까요. 자기가 을이라잖아요. 그러면 을이 자기 집 팔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럼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을이 책임을 져야죠.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왜냐면 본다 하고 반대가 추정한다. 추정한다 그러면 돼. 본다 그래야 돼. 본다. 알겠죠? 물론 여기서 보기 때문에요. 대리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대. 그럼 대리인이 그냥 책임져. 그런데요. 대리인이 비록 을이라고 썼는데요. 대리인이 갑한테 처음부터 뭘 줬냐? 위임장을 준 거예요. 위임장을 딱 주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은 누구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여?
대리인이다 아니다. 대리인이죠. 왜요? 위임장 줬으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을이요 갑이 준 위임장 상대방한테 보여줬단 말이죠. 보여주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다 실수로 자기 이름 썼단 말이죠. 을이. 그래도 상대방은요, 병은요, 이 집은 을의 집이 아니고 누구 집이다? 갑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면서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상대방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이때는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은 책임질 여지가 없다. OX, X죠?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질 여지가 없다. OX, X.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런 말이에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알겠죠? 그래서 언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모르겠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이것을 현명이다. 114, 115, 117. 그 다음 봐봐요. 대리인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건 대리인이죠. 계약을 할 때 하자가 있을 수 있다면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봐봐요. 이게 116조라고 해요. 116조, 114, 115, 116, 11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대리인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아까 우리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을 했었는데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갑이 있고 이렇게 병하고 계약을 하죠.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여기 병이 갑을요 사기를 치죠. 그러면 이건 제3자라고 그랬죠? 그럼 보통 이 을이 병이 사칭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니까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어느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병이 갑을 사기친 것을 이 을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둘이 짜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제3자 사기나 강박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또 뭐를 했냐?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을하고 대리인이 있다고 그랬죠? 대리인하고 본인하고는 뭐한다? 동일하게 본다. 원래는 대리인이 병한테 팔아야 되는데요. 본인이요. 대리인을 통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치죠, 상대방을.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한테 취소한다? 본인한테 취소한다. 본인이 그 사실을 뭐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왜요? 본인하고 대리인은 뭐니까? 동일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는 것은 본인이 사기를 쳤다 이 말이고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사기를 당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이해됐나요? 자,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자, 지금 봤죠 지금? 자,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만 보면 돼요. 네 가지만. 대리행위 하자죠. 이 대리행위 하자는 먼저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말. 무슨 말이 나오냐? 본인의 지시라는 말이 나와. 본인이 지시했다 이런 말이 나와. 본인이 지시를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지시한 경우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이 지시를 하죠. 이런 경우는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해. 그래서 이러면 항상요 대리행위 하자에서 뭐 사기나 강박이다 통정이다 착오다 무슨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본인은 보지 마.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인만 가지고 따져. 그런데 반드시 무슨 말이 나오냐? 본인이 지시했다는 말이 나와. 그때는 누구만 따져? 본인만 따져. 봐봐요. 우리요. 여러분 이중매매 배웠죠? 이중매매에서 무효가 되려면 언제 무효가 된다? 적극 가담하면 무효라고 그랬죠. 적극 가담. 그러면 본인은 적극 가담 안 했어. 본인은 누구만 적극 가담했다? 대리인만 적극 가담했어. 대리인만 적극 가담했어. 알겠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대리인이 적극하고 본인 안 했죠? 본인은 따지지 마. 누구만 따져?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그럼 본인은 적극 가담 안 했죠? 그러든지 말든지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으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본인은 통정을 하지 않았어. 통정의 표시.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통정의 표시를 했어.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해? 무조건 대리인이 통정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딱 네 가지만 보면 돼. 지금요, 네 가지. 어디를 보냐?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갑 있죠? 갑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이렇게. 갑은 본인이고, 을은 대리이고, 병은 상대방이죠. 됐죠? 자, 대리인이 상대방을요, 사기를 쳐. 상대방이요, 대리인을요, 사기를 쳐. 여기요, 본인요, 상대방요, 사기를 쳐. 상대방요, 본인을요, 사기를 쳐. 이렇게. 네 가지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누구한테 법률 효과가 있다? 본인에게. 첫 번째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요. 우리가요, 취소는 뭐냐, 취소는 뭐를 취소하는 것이냐? 모든 법률행위요. 법률 행위를 취소를 해요. 법률 행위를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돼. 한마디로 보면 봐요. 여기. 지금요, 이 을이 지금 을하고 병하고, 대리선 을하고 병하고가 계약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를 하려면 계약을 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을 당해야 돼.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 아니다. 본인은 아니죠. 본인은 계약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한번 봐봐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죠. 이 사람은 사기를 당했죠. 이 사람이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기를 당했어도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해야 취소해요. 뭐라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해야 취소한단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본인이 사기 당했죠. 본인은 계약을 했어, 안 했어? 본인은 계약을 안 했죠. 누가 계약을 해? 대리인이 계약한다니까, 항상. 그러니까 본인은 사기를 냈는데 계약을 한 건 아니죠.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지금요, 본인으로부터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해가지고 뭘 한다? 본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했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여기는요,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본인한테 취소를 해. 왜요? 모든 법률 효과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한테 가니까. 여기는 상대방이 대리인은 사기를 쳤죠. 대리인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취소해야 되겠죠. 모든 대리에서 모든 것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그래서 본인이 취소를 하는 거. 본인이 취소를 해. 여기요, 누가 좀 사기를 당해서? 대리인이. 여기는 누가 사기를 당해서?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죠. 여기는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죠. 여기는요, 누가 사기를 당했어?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그때 취소한 거예요. 여기는 본인은 사기를 당했죠? 계약을 한 적이 없다? 없죠? 법률 행위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본인은? 그래서 취소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것을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6조.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따져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대리가 있어요. 복대리는요, 120조에서 123조까지가 복대리예요. 복대리,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복대리라고 항상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갑이 있죠? 갑을 본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병이죠? 병을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갑이 여기서 을이죠? 을한테 뭐를 줘요? 대리권을 줘요. 대리권 주죠? 그럼 여러분, 대리인이 직접 상대방과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하는데 상대방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이 대리인이 누구하고 계약한다? 정하고 계약을 하죠. 정한테 다시요, 대리권을 자기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알겠죠? 여기서 이 사람이 대리인이죠? 이 사람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해.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뭐라? 이것을 복대리라고 해요.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된다? 대리인의 이름. 우리 보통 대리권은 누가 주죠? 대리권은 누가 주죠? 본인의 수권행위죠. 그런데 복대리인을 선임은 누가 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그럼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 자, 봐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대리권은 본인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대리도 본인이 선임할 것 같고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런데 복대리는 대리인 다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대리는 마치 대리인의 대리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인 거예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헷갈리게 한다? 이걸요, 대리인을 뭐로 바꾼다? 본인으로. 본인을 뭐로 바꾼다? 대리인으로 바꾼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여기 봐봐. 대리인의 이름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임행위다. 이렇게. 복임행위. 이렇게. 복임행위다. 그럼 여기 봐봐. 저 끝에 한번 봐봐. 가운데. 계약이라고 되어 있냐? 계약? 계약 보면 대리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행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갑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인, 이걸 대리행위라고 하거든요.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이죠. 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됐다?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났단 말이죠. 알겠죠? 그랬더니요, 선생님들 뭐 여기저기요, 뭐 해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썼나 봐요. 뭐는 뭐 법률행위고 뭐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막 써놨다고요. 알겠죠? 다 쓸데없는 소리고.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알겠죠? 선임하죠, 선임. 봐봐. 법원이 선임하면 법정대라고 그랬죠, 법원이. 우리 법정대는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되거나, 그 다음에 법원이 선임하면 법정대리죠. 여기는 지금요, 누가 지금 선임해서? 대리인이 선임했죠. 대리인이 사람이 선임했죠. 그러니까 선임했으니까 이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가 돼. 임의 대리. 임의 대리. 사람이 있어. 임의 대리. 언제나 임의 대리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이 사람은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현명을 할 때 현명을 해야 되잖아. 나는 누구라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인 정의다. 이렇게 현명을 하다. OX, X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 대리인의 복대리가 아니죠. 그래서 뭐라 한다? 나는 갑이라는 사람의, 본인이라는 사람의 복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본인의 복대리인 정의다. 그래야지 대리인의 복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요, 항상 뭐랬죠? 여기서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다? 이름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책임이라고 했죠, 책임.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뭐 때문에요? 복대리가 잘못하죠?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져. 대리인의 이름이라는 말이 바로 그래요. 내 이름을 걸고 선임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무슨 말이 났죠? 그러니까 복대리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을 져. 누구한테요? 본인한테. 됐죠? 그럼 이러면요, 대리는 모두 몇 가지가 있죠? 대리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또 하나는 뭐다? 법정 대리. 이렇게.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임의 대리 뭐가 있지? 임의 대리? 원칙이 있죠? 원칙이 있고, 법정 대리 원칙이 있죠. 자, 생각해.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임의 대리가 뭐지? 법정 대리가 뭐지? 위임장을 줬단 말이죠. 이런 봐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요, 이분한테만 내가 위임장을 줘가지고 너 내 대리인이 좀 될래?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A라는 거죠. 갑의 입장에서 을이라는 거죠. 을한테 믿고 위임장을 준 거잖아요. 그 위임장을 준 것이 임의 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이라고 하는 걸 보면 뒤에 위임이라고 하는 거, 위임계약이 있거든요. 위임계약은 자기 복무 원칙이에요. 자기가 직접 일을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이 일을 넘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를 믿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직접 계약하지 남한테 맡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복대리인이 없으니까 책임도 있다, 없다? 책임도 없죠. 복대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요. 본인이 승낙한 거 있어. 본인이 복대리를 두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계약하러 가다가요, 교통사고 나와서 잠깐 이 병원에 입원했어. 갈 수가 없잖아요. 2시에 계약인데. 그래서요, 모든 것은 다 조율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요, 그 옆에 사는 친구한테 전해가지고, 야, 너가 내 대신면 가. 그러면 친구가 오라고 그래. 야, 어떻게 내가 계약하냐? 이거 내가
지금 내가 팩스를 보낼 테니까 거기서 팩스 받아서 이렇게 하면 돼.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부득이할 때는 어쩔 수 없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인의 성락이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대를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선임하더라도 잘 해야 되겠어? 아무렇게나 해야 되겠어?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복대를 선임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감독의 잘못,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 그것을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요, 아무나 복대를 선임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선임을 잘 해야 되고, 선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계속 관리 감독을 해야지. 야, 그거 어떻게 됐어? 도장 잘 찍었어? 야, 동그라미 잘 셌어? 정말 5억 맞아? 막 이렇게. 알겠죠? 관리 감독 잘 해야 되겠죠? 그것을 잘 못했을 때 책임을 져. 잘했으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자, 그럼 법정대리는요, 법정대리는 무슨 관계다?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뢰 관계. 근데 법정대리는 뭐예요? 요즘 봐봐. 여러분,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 임신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애 버리고 하는 것이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즘 옛날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나요? 정말 10년 전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죠. 요즘은 며칠 안 가가지고 한 번씩 꼭 나와. 뉴스예요. 그렇죠? 어린이 버렸다고. 이 법정대리가 뭐예요? 나하고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얘가 임신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요. 애 나면 애를요, 퇴출도 끊어지기도 전에 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죠. 다행히 또 숨이 붙어있을 때 애를 발견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법정대리는 원칙은 뭐죠? 원칙은 법정대리는 신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가 일하기 싫으면 남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간다?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선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선임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책임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임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선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무과실은 뭐죠?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대리는 책임을 져. 잘못이 없어도. 왜? 자기 멋대로 선임했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죠? 이때는요, 여기와 마찬가지로 복대는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감독의 잘못이 있을 때 뭐 한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봐봐. 여기는 본인의 승낙이란 말이죠. 이미 대리는. 근데 여기는 본인의 승낙이란 말이 있어서 없죠. 왜 여기는 본인의 승낙이 없을까요? 이런 법정 대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정 대리가 무슨 말이에요? 법정 대리라는 것은 미성년자 본인이 못하는 것을 그의 친권자가 대신해 주는 게 법정 대리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자기는 못하니까 아버지가 대신하는 건데, 아들이요, 미성년자 16살짜리 아들이요, 자기요 40살짜리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허락해 테니 대신 1년 보고 와. 그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승낙이란 말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알겠죠? 그런데 임의 대리는 내가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냥 내가 승낙해 주면 돼. 그래, 알아서 다른 사람 시켜. 이렇게. 또는요, 부득이하면 할 수 있어, 임의 대리는. 그런데 법정 대리는요, 본인의 승낙이란 말은 안 나와. 뭐만 나오면?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만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요, 시험이요, 꽤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없다. 책임이 없다.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한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다시 시작. 임의 대리는 선임할 수 없다. 책임이 없다.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하고 무과실 책임을 진다. 됐죠 지금? 그러면 임의 대리는 예외적으로 본인의 뭐가 있어?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그럼 시험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선임할 수 없다. OX.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OX. X란 말이죠. 왜요? 승낙이 없어. 뭐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하니까. 말장난이죠? 알겠죠? 우리는요, 복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임의 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선임할 수 없다. OX. X. 뭐가 있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어요. 이해됐나요? 말장난이라고. 그럼 뭐라 나온다? 임의 대리에서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뭐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이렇게.
먼저 여러분 알아야 돼. 감각적으로. 임의대리는 뭐라고? 내가 너 내 대리인데 이가 임의대리죠? 우리 친권자. 여러분요, 친구. 혹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미성년자 자녀. 미성년자 자녀가 있죠? 이분들은 뭐다? 친권자죠, 친권자. 뭐죠? 법정 대리인이죠. 이분 부를 때요, 이름 모르겠죠? 그럼 그냥 부르면 돼. 법정 대리님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법정 대리잖아요, 지금요.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럼 법률의 규정, 친권자 법정 대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요, 우리가 위입장을 주면 무슨 대리라고? 임의 대리라고.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임의 대리는 뭐고 법정 대리는 무엇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조금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법정 대리 봐봐. 이분이요, 자기 자식이 이분한테 엄마 내가 허락할 테니 가가지고 누구한테 일 좀 시키고 와.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허락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뭐는 있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여기 지금 학원에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 듣고 있는데요,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해가지고 친구한테요, 야 너가 대신 이런 일 좀 봐줘.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무슨 알겠죠? 부득이하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요.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다 이렇게. 물론 복대리가 좀 더 뭐 이거보다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이 복대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로 한번 보시냐면 21페이지 한번 봐봐. 21페이지 보면 뭐라 하죠? 현명의 의라고 되어 있나요? 밑에 현명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현명주의. 대리인이 대리행위 시 법률행위가 줄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거기 줄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알겠죠? 그런데 세 번째 줄 가운데 세 번째 줄,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왜 그래? 봐봐. 여러분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요, 봐봐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하죠.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면은 본인한테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손해여도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럼 본인은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여도 책임을 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나는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나는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OX, X다 이 말이죠. 오직 본인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는 경우. 여기요, 우리가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뭐라고 그러죠?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 맨 끝에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기가 누구죠? 여기서 대리인이에요. 근데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 동그라미, 그다음에 알수 동그라미, 알 수 있었을 때는 누구한테 효력이 생긴다?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자, 현명을 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누구? 본인. 이렇게. 자, 대리행위 하자.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 흠결 줄고, 의사의 흠결을 뭐라고 한다? 107조, 108조, 109조. 107조, 108조, 109조. 맨 위에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에서 의사의 흠결이라고 되어 있죠? 의사의 흠결이 107조, 108조, 109조. 사기 강박 줄고, 사기 강박. 사기 강박을 뭐라고 한다? 110조. 옆에 사기 강박 있죠? 110조.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사실이면 그다음 박스에 대리인을 표준, 이렇게 대리인을 표준. 항상 아까 대리행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다시 문제. 여러분요, 우리가 본인을 표준으로 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본인의 지시. 본인의 지시. 그래서 2번 봐.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그 다음에 주고 본인의 지시, 거기를 박스에. 거기 본인의 지시란 말이 나왔죠? 이럴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본인이라고 했죠? 행위란 때는 그 다음에 본인은 줄고, 본인은 거기만 주고 두 번째 줄.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줄고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부지가 뭐냐? 부지. 알지 못하는 거.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이 말의 뜻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대리 몰랐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너가 책임지면 된다 이 말이죠. 왜? 너가 뭘 했으니까, 지시를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은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대리인의 능력 줄거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누구도 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만 있으면 가지고. 대리인은 뭐는 있어야 돼? 의사 능력 이렇게. 자, 복대리는요. 여러분 복대리는 뭐라고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러면 첫 번째로 끝에 봐봐.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 말이 아주 중요해.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했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맨 끝에 1번의 맨 끝에 복임행위 줄과 맨 끝에 복임행위. 복임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것을 복임행위라고 얘기를 해. 이런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 2번 임의대리죠. 여기 임의대리.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할 때 원칙박세 원칙적으로 원칙 바로 옆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거기 가면 죽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줄 본인의 승낙 줄고 부득이한 사유 줄고 바로 밑에 선임할 수 있고 맨 끝에 줄 선임 감독의 과실침 거기만 줄고. 그럼 여기저기 다 아무끼나 줄고 있지 마. 말이 지금 좀 빨라요? 빨라? 선임 감독의 과실침 이렇게. 자, 법정대리 건 봐봐. 여기 먼저 봐.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하죠?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이죠? 부득이하게 선임하죠? 그럼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죠? 자, 그럼 볼까요? 법정대리. 법정대리는요, 두 번째 맨 끝에 언제나 복임권을 갖는다. 언제나 복임권을 갖는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맨 끝에 무슨 책임을 진다? 법정 무과실 책임 딱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부득이한 사유 줄고 거기다가 본인의 승낙 X. 법정대리는 무슨 말이 없어? 본인의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없죠? 본인의 승낙은 없어. 부득이한 사유죠? 맨 끝에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이렇게. 됐죠? 자, 대리효과. 이러면 대리효과는 대리효과가 뭐죠?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진다? 본인. 그래서 첫 번째 맨 끝에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본인에 대하여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뭐죠? 이행청권, 취소권, 해제권, 담보책임 등 모든 법률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간다. 본인에게. 그래서 우리 아까요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하면은 본인이 취소를 하거나 취소를 당하거나 본인이 취소를 하거나 취소를 당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 어디를 볼 거냐? 무권대리 한번 볼 거예요. 무권대리. 아시겠죠? 지금까지 우리 뭐냐면 유권대리를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다시 이제 뭘 보냐? 잠시 이제 이것을요 다시 리뷰를 하고, 알겠죠? 이제 무권대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봐봐요. 올해 지금 대리에 대해서 쭉 봤잖아요. 봤는데 대리가 양이 많아. 양이 많아도 필요 없어. 양이 많은 것은 뭘 본다? 먼저 목차가 어떻게 된가를 본다. 목차가. 그러니까요 항상 법은 우리가 법조문으로 가면 여기서 봐봐. 복대가 맨 뒤에 나오는데 이제 120부터 121조, 122조, 123조란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는 지금 여기요 현명도 114, 115조란 말이죠. 갑자기.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요 법조문이 여기저기 가니까 법조문으로 안 가면 안 되고 흐름을 봐가지고. 알겠죠? 나중에는요 이런 것들이 다 강의 노트에 다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되면은 다음 주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은 그럼 한 12월 한 첫째, 둘째 주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되면은 그때부터 뭐냐면 그 토요일이든 그렇지 않으면 화요일이든요 강의 노트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이 다 나와야지 가능해요. 책 나오지 않으면 강의면 또 2번, 3번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